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타경 50118. 여러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고작 10km 떨어진 그 뜨거운 평택 고덕 국제화 지구의 알짜배기 일종 일반주거 지역 대지가 감정가 12억 6천만 원에서 무려 24%인 3억 400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호재가 가득한 고덕 신도시 한복판에서 왜 이런 유찰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오늘 그 뒤에 숨겨진 지구 단위 계획의 치명적인 함정과 이를 역이용해 4억 미만의 낙찰받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서를 열어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옆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뭘까요? 한마디로 난개발을 막고 완벽하게 통제된 계획도시를 만들겠다는 지자체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반적인 토지는 건축법과 시조례의 용도 지역에 맞춰 땅 크기대로 지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지구단위 구역은 다릅니다. 첫째, 인구수에 맞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먼저 강제로 확보하게 하고, 둘째, 필지별로 들어설 수 있는 총 가구수와 용도, 층수를 미리 고정해버립니다. 즉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가구수가 고정되었다면 가구수를 늘리지도 못하고 쪼개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대로 건축해야 합니다. 즉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건축물의 종류, 층수, 면적, 용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덕 국제화지구 지구단위 구역 내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조건을 검토해 보면 토지는 분할할 수 없다. 즉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매입해도 분할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가구를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한 것입니다. 즉 고덕동의 총 가구 수는 정해져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늘릴 수 없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허용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등 지침을 보면 일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용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4층 이하 5가구 이하입니다. 1층에 상가를 넣을 수 있고 상가를 안 넣으면 6가구까지 지을 수 있어 수익성이 가장 좋아 인기가 많습니다. 둘째, 국제 테마 가로형 주택 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1층 상가 허용하되 총 가구수로 총 3가구로 상가 미설치 시 4가구까지 가능합니다. 셋째, 일반형 단독주택 용지로 바로 오늘 경매 물건에 해당합니다. 근린시설 설치가 전면 불가능하며 건폐율 60%, 용적률 150%, 최고 층수 3층에 단독주택으로 딱 3가구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토지를 분석해보면 3층 단독주택 3가구,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바닥 면적 38평으로 한 가구씩 3층만 가능합니다. 바닥 면적을 38평이나 뽑을 수 있는 땅인데 상가도 못 놓고 방 쪼개기도 안 되고 무조건 층당 한 가구씩 총 3가구만 지으라니 일반 투자자 눈에는 수익성이 제로인 죽은 토지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4%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족쇄에 채워진 땅을 최저가 수준인 4억 원에 전략적으로 매입한다고 가정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4억 원, 취득세 및 부대비용 약 1,840만원, 건축 시공비 115.3평 평당 750만원 약 8억 6,475만원, 설계 감리비 및 부대비용 3,685만원, 총 투자비용 13억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층당 38평짜리 대형 3룸을 건축 후 임대 수익을 보면 1, 2층 보증금은 3천만원 월세 150만원, 3층은 5천만원 월세 200만원을 책정한다면 총 월세 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층의 보증금 3천에 월세 150만원에 가능한 세입자는 외국인 임직원이나 바이어 사택 수요를 타깃으로 해야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대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35평짜리 한 층을 통째로 세주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공간을 나누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의 한 가구를 나누는 법적 기준은 독립된 하나의 현관문입니다. 내부 공간에 방을 몇 개 만들고 화장실과 거실을 어떻게 배치하든 건축법에서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메인 현관문을 한 개만 만들어서 법적으로 한 가구 허가를 받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 문을 통해 완벽히 분리된 2, 3개의 독립된 원룸형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층당 38평이라는 넓은 공간을 19평짜리 알짜배기 투룸이나 또는 원룸 서너 개로 쪼개어 임대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형 생활주택식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는 현관 하나로 1층 한 가구로 하되 가구 형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식으로 하면 1인 가구가 많은 고독 신도시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대 수요를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나 고덕동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필지 분할을 77평 건축 시 바닥 면적 38평 크기로 크게 분양해 놓고 가구 수는 딱 한 가구만 넣으라고 한 것 자체가 명백한 모순입니다. 현재 국가의 국민주택 규모는 25평 미만이며 25평 미만의 주택만 국가에서 전세 보증금도 지원해주고 대출도 지원해줍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한 층에 한 가구 설치가 38평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넘치는 건축을 할 수밖에 없이 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규정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모순을 합법적 세대 분리 설계라는 공법의 틈새로 돌파하자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이렇게 넓은 단독주택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졸속 결정한 후 강제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즉 불법을 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며 지구 단위 계획 지침 안에서 개인 간의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건축법 안에서 만들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남들이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수익성 없는 쓰레기 땅이라고 외면하고 4번이나 유찰 시킬 때 원가를 4억 이하로 매입한다면 쓰레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누르신다면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가 기다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수 경매는 아는 만큼 보이고
해결이 돈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특수경매가 아닙니다. 법은 아는 사람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특수경매도 아는 사람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이 됩니다. 특수경매의 종류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알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지분 매각입니다. 반값으로 하락한 지분 물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적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한 협의 매각이 방법입니다. 건물주의 토지만 매각, 건축주를 상대로 한 철거 소송 및 지조 청구하여 건물주에게 토지를 매각하든가 또는 건물을 반값 이하로 매수하여 건물과 토지를 한 주인으로 만들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 허가가 가능한 맹지 중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축 허가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 토지를 낙찰 후 건축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과 토지를 동시에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농지증을 안 해주는 농지증 불가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 농지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가서 1973년 이전 건축물이 있는 것을 확인을 통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됩니다. 결론은 해결이 돈이 됩니다. 해결의 방법은 법과 조례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전 사례와 물건을 추천하는 무료 공개 강의를 이번에 진행합니다. 특수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날짜는 26년 6월 18일과 25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두 번 진행합니다. 저는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은 실전 사례를, 둘째, 넷째는 추천 물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일은 실전 사례를, 25일은 추천 물건을 각각 강의합니다. 장소는 강남대로 96길 12 지천빌딩 3층 MPL 경매학원입니다. 좌석과 교재 준비를 위한 010-4444-2069로 문자 예약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